저는 포스코 퓨처엠은 결국에는 이제 40만원까지 간다라고 보는데, 시간은 뭐 좀 걸릴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30만원 틀어주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40만원짜리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은 포스코 퓨처엠 먼저 이제 전체적인 좀 큰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게 이제 환율,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금리를 두 번을 더 내려서 지금 연 3%대 후반까지 내려온 상태고, 다음 달 이제 12월 달에 한 번 더 내리느냐 마느냐 이제 기로에 서 있는데, 경제 지표가 좀 애매하게 나오다 보니까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뭐 90%까지 갔다가 40%까지 또 줄었다가 또 다시 뭐 70, 80%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만 먼저 조금 앞질러 가지고 금리 인하 시대가 다시 온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투자금이 거기에 예탁금이 이제 불어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2.5%대에서 몇 개월째 계속 그대로 묶여 있다 보니까 물가가 다시 2%대 중반까지 좀 올라왔고, 3분기 성장률이 한 1%대 초반 정도 나왔어요. 1%대 초반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뭐 선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슬슬 좀 금리를 내려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문제는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랑 부동산도 문제예요. 환율이랑 부동산 집값이 잡히지가 않다 보니까 원달러 같은 경우에 최근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1400 지금 중후반까지 나오면서 뭐 60 최근 이제 70까지도 환율이 1470까지도 찍으면서 60 근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과열 걱정을 듣는 수준이라 쉽게 금리를 뭐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뭐 내년 뭐 1분기나 계속해서 내년으로 좀 미루는 분위기인데, 국내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이제 기준금리는 묶여 있는데 환율은 높고 미국은 슬슬 이제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이런 그림이에요. 달러 강세가 조금만 꺾이면은 원화 입장에서는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 구조인데, 지금처럼 달러당 1400 중후반까지 갔다가 1400 이제 뭐 한 50 아래까지 좀 내려오면은 외인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을 다시 보기가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한차의 부담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금리 인하라든지 뭐 성장주 이런 섹터들을 다시 보는 그런 흐름들까지 겹쳐지면은 가장 먼저 튀는 게 이제 조선, 철강, 그 다음에 뭐 이제 2차전지나 반도체 이런 경기 민감주들, 그 다음에 이런 소재 관련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또 급등이 나오는데, 2차전지 업종에 이제 재료로 지금 가장 크게 이제 붙은 게 이제 리튬이거든요. 리튬이랑 이제 흑연 같은 이런 원자재, 원재료들. 미국 관세 정책 관련해가지고 리튬 같은 경우에 이제 22년도, 23년도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거의 박살나다시피 이제 빠졌었는데, 리튬 가격을 지금 보면은 올해 들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살살살 올라오면서 단기적으로 많이 좀 올라오는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포스코 퓨처엠 같은 이런 소재 업체는 리튬이 또 너무 많이 올라가서 비싸도 좀 물건이 안 팔려서 힘들고, 너무 싸도 뭐 재고평가 손실이 터지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적정 수준이 좀 괜찮은데, 포스코 그룹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이제 재고평가 손실이 플러스로 바뀌면서 영업이익이 이번에 좀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흑연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중국산 흑연, 특히나 전기차용 응급제에 들어가는 흑연 같은 경우에는 예비 판정으로 이제 90%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이제 매기다 보니까 중국산은 사실상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라서 가격 경쟁력이 이제 아예 없는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중국 관련 응급제 업체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이제 모습인데, 관련해서 이제 LNF라든지 뭐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이런 국내 업체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놓고 봤을 때 회사 자체는 뭐 양극재, 응급제, 포스코 그룹 아시다시피 이제 핵심 2차전지 소재 업체예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전기차 수요 둔화라든지 미국 보조금 정책, 그 다음에 뭐 리튬 가격 급락이 나오면서 실적이 꼬이고, 아르헨티나 리튬 프로젝트 뭐 투자 시점도 미룬다 이런 악재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의 추세 자체가 거의 2년 가까이 계속 빠졌습니다. 가격이 이제 계속 하방으로 밀리면서 올 초 이제 박스권 반등 나오면서 3분기부터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3분기에 포스코 퓨처엠 연결 기준 매출을 봤을 때
지금 실적이 8,700억이 나왔어요. 연결 매출액이 8,700억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600억대 중반,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한 400억대 중후반으로 작년 기간 대비해서 거의 이익이 안 나왔던 수준이었는데 작년 대비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거의 수십 배가 이제 증가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를 했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에서 완전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죠.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은 일단 양극재 판매량이 분기 대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회복이 되면서 매출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가격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반등이 나오면서 재고평가 손실이 플러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방향에 전구체 공장까지 이제 돌아서면서 제품 그 마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제품 이제 라인도 좀 많이 좋아지고, 7월 달에 일본 대표 배터리 회사랑 신규 거래 확보했다는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고, 8월 달에는 이제 ESS 전기차용 관련해서 LFP 또 MOU 체결하고, 9월 달에 전기차용 양극재 포트폴리오 보급형부터 프리미엄까지 전체적으로 모두 맞출 수 있는 구성도 발표를 지금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고객이 없다시피 하다가 고객은 있는데 그동안에 환경이 안 좋아서 눌려있던 게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 가까운 이런 이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미국이 이미 금리를 2번 내리고 여기서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동성 랠리가 펼쳐지면은 인하 사이클이 이제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이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살아날수록 이제 성장주들, 특히나 앞으로 몇 년 뒤에 이익이 이제 커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높게 평가되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그대로지만 내년 중에 이제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살아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1400 후반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이 또 살짝 좀 내려와 준다면은 외인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국내 성장주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제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는 원자재랑 이제 공급망 또 이슈들이 있거든요. 원자재랑 공급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면서 리튬 폭락 때문에 재고평가 손실이 또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줄어들면서,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다가 이제 90%가 넘는 관세를 예비로 때리면서 비중국 음극재, 양극재가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재료가 나올 때마다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2차전지 업종들이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호주, 아르헨티나 리튬 지분을 이제 1조 원 이상 투자를 했죠. 이렇게 리튬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그룹 차원에서 리튬에다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리튬에다가 계속 이제 배팅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가장 많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3분기 실적까지도 이제 돌아서는 게 확인되다 보니까 오늘처럼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좋아지면은 수급이 바로 붙으면서 저렇게 이제 8, 9%, 10% 가까운 급등이 바로 나옵니다.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이미 3분기 실적은 지금 이제 잘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지나간 거고, 앞으로 이제 4분기,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분기, 상반기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데, 일단 4분기랑 내년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완전히 이제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에요. 일부 리포트를 좀 봤을 때 4분기 양극재 출하량이 아직 작년만큼 100% 회복된 건 아니어가지고 매출 성장률이 조금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전기차 수요도 이제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실적이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보는데, 포스코 퓨처엠 중에 이제 주요 고객이 이제 GM인데 GM 출하가 상반기에 조금 꺾였다가 하반기에 좀 살아나는 전망이 이제 좀 반영이 돼서 이런 회복이 생각보다 또 좀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회복이 되면은 좋아지겠지만은, 이게 조금 이제 지연되거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되면은 한 1, 2분기 정도는 실적이 좀 이제 한 밋밋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실적 자체가 올해 지금 3분기보다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어서. 근데 26년도랑 27년도 이후를 좀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이미 일본이나 미국, 유럽 쪽 여러 고객사랑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이미 잡아놨다 보니까 그룹 차원에서도 2차전지 소재 자회사들한테 1조 원 이상 증자를 지금 이미 집어넣으면서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증서를 밀어붙이겠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ESS용 이제 양극재 사업, 이번에 이제
그 중국 GNGR 이쪽이랑 이제 양극재 사업 추진하면서 이쪽 계열사랑 이제 MOU까지도 나왔습니다. 전기차 속도가 둔화가 좀 되더라도 이런 저장장치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이제 ESS 쪽에서 이제 해줄 거고, 그다음에 올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양극재 판매 감소 재료가 뭐 뉴스가 나왔는데 뭐 탈중국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한번 또 눌렀다가 계속 뭐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서 또 눌렀다가 또 좋은 재료 호재와 악재가 계속 반복되면서 주가를 계속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투매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 들어서 거의 한 7, 8거래일 내리 빠지면서 26만 고점 찍고 18만 중반까지 밀리다 보니까 좀 던져야 되나 아니면 투매에 이미 휩쓸려서 물량을 던지신 분들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이런 계약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한 27년쯤 이쯤에 이제 매출이 지금보다는 눈에 띄게 이제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영업이익도 지금 3분기 뭐 600억대 중반인데 수천억 단위까지도 커질 수 있는 지금 추정치가 나오거든요. 어디까지나 뭐 추정이긴 하지만은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방향성입니다. 올라간다라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붙다 보면은 주가는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당장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제 재료들이 당장 내일 11월 이제 27일이죠. 내일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는데, 뭐 동결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떤 발언이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총재 발언이 내년 상반기 안에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를 또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이제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원화 강세 기대와 함께 이제 성장주 쪽으로 수급이 한번 더 붙을 수 있고, 반대로 이제 환율이나 집값 이런 것 때문에 좀 쉽게 못 내린다 메시지가 좀 강하게 나오면은 다시 또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연준 회의가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 또 내리느냐, 또 80%까지도 올라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건데, 만약에 이제 연준이 또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면은 달러가 다시 강해지고 원화가 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전지 업종에는 좀 단기적인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고, 반대로 물가가 또 어느 정도 잡히고 경기 둔화도 이제 우려가 뭐 된다,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이제 흐름으로 강하게 잡히면은 다시 한번 성장주는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전고점 뚫고 랠리가 또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산 흑연 관련해서 예비 판정이 이미 나와 있다 보니까 최종 판결을 향한 이제 절차가 진행 중인데, 보통 예비 판정에서 이게 정해지면은 최종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직 뭐 정확한 날짜가 이제 뭐 나온 건 아니지만은 연방 보고서를 봤을 때 이런 이제 일정들은 최종 단계가 내년 초를 이제 향해서 잡혀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최종 관세율이 어떻게 나올 거다, 미국 쪽에서 비중국 응급제 추가 발주를 준비한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 뉴스들이 뭐 나오면은, 그런 뉴스가 또 나올 때마다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이런 비중국 관련 체인 2차전지 업종들은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회사 자체 일정을 좀 봤을 때 4분기 실적 발표가 내년 이제 1월쯤 잡혀 있거든요. 지금 한 2달하고도 며칠 좀 남았는데, 원래 이제 시장이 한두 달 전부터 4분기 숫자가 이제 어떻게 나올 건지 이제 선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가 이제 12월 달에 하나둘씩 나오면서 내년 실적 예상치를 이제 추정을 하는데, 뭐 목표 주가를 이제 올렸다가 또 내리거나 뭐 보합으로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보고 이제 주가가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ESS, LFP 관련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8월 달에 ESS, LFP 양극재 한다는 MOU가 발표된 이후에 아직 구체적인 이제 투자 금액이나 뭐 첫 수주 물량 같은 디테일한 얘기들은 안 나왔는데, 이런 건 원래 이제 한 방에 안 나오고 계속 뭐 몇 달 동안, 뭐 길게는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나옵니다. 먼저 이제 공장 위치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 금액 공개하고, 그 다음에 첫 고객 계약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앞으로 한 두세 달 안에도 이 중에서 이런 재료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럴 때마다 기존 EV 외에 이제 ESS 관련된 재료들이 붙으면은 주가는 또 5, 6%또 슈팅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고점 26만 뚫고 1차적으로 이제 30만원짜리까지 뚫고 30만원짜리 때 또 가격 지지해주고 또 결국에 이제 40만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깔끔하게 물량을 쥐고 있으면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도 결국에 다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40만 그 이상 50만까지 간다는 이제 확신이 있으면 물량을 꽉 쥐고 갈 수 있는데, 사람 심리상 최대한 고점에서 일단 팔고 다시 이제 저점 매수해서 또 그대로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고점 팔고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게 사실상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주가를 좀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잘 유지를 하면서 이제 종목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한데, 저렇게 이제 조정 나오면서 시장도 빠지고 종목 자체가 하루에 야금야금 막 3, 4% 계속 밀리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막 6% 빼고 2% 빼고 질질질 빼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손절 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고 잘 버텨가시고, 이렇게 모스코 퓨처엠이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매매를 하다 보면은 시장이 빠지거나 이제 종목이 좀 많이 빠질 때 멘탈을 이제 못 잡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나 최근처럼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장중에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장중 좀 급등이 나오거나 뭐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흐름이 나오거나, 장중에도 이제 시장 브리핑을 제가 텔레그램방 통해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고, 텔레그램방 들어와서 참여하시는 방법은 아래 유튜브 보시면은 유튜브 더보기란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 있어요. 클릭하시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비밀번호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고, 들어와서 이제 며칠 보다가 필요 없다 생각되시면 그냥 나가기 눌러서 나가시면 됩니다. 들어와서 100% 무료로 운영되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시고, 매매를 하다 보면 또 잘 되는 날도 있고, 오늘 지금 또 이렇게 올라가는 날도 있고, 빠진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주식을 하다 보면 진짜 희노애락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나 손실을 너무 이제 크게 보면은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상당히 또 힘이 많이 듭니다. 기운도 빠지고. 그때 왜 그랬을까 또 계속 자책하고, 왜 그때 이제 손절을 안 쳤을까 생각을 또 하는데, 막상 이제 손실이 큰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또 깔끔하게 또 정리하고 손절을 치고 손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시간 또 지나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복구하면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번 달에 복구가 안 되면은 이번 분기 안에 복구가 안 되면은 이번 연도 2년 점점 이제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하면서 실력만 갖춰지면은 그동안에 뭐 아무리 많은 손실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또 플러스로 또 돌아섭니다. 복구하고. 지금 유튜브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은 그만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하고, 힘든 시장에 서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시청 감사합니다.